플랫폼에 대한 뭐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이제 그리고 플레이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이제 플랫폼 개발셀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누구 플랫폼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오늘 설명 드릴 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네, 누구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예, 인공지능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표방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그리고 보이스 UI를 먼저 이제 그 접목시켜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래픽 UI나 혹은 그 외의 것들도 이제 포함시켜서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얘 인공지능이야라고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 사실 대부분일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 뭐 정의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고 무엇이 맞는가에 대한 얘기가 많긴 한데요. 일단은 그냥 그 약간 아예 크게 틀리지 않은 정도의 이제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일단 뭐 이제 대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앞에 인간처럼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뭐라 그럴까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처럼이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은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제 철학에서도 아직 인간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못 내린 것처럼 인간처럼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뭐 튜링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뭐 마치 이제 이게 비슷한 예인데요. 이제 어떤 시스템이 이제 진짜 인간인지 아닌지를 뭔가 판단하는 약간 시스템, 그러니까 테스트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제안해서 이제 그걸로 뭐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는데요. 그 현재까지 뭐 튜링 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하는 시스템은 나오지 않고 있고 뭐 모두가 다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바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 현재 단계를 그냥 제 생각으로 일단 의견을 드리자면 그 이제 어떠한 시스템에 저희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동작을 해라고 하는 그 훈련시키는 단계가 일단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하고라는 것도 역시나 명확하지 않은 정의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왜 전 세계적으로 뭐 인공지능 시장을 이렇게 진입을 할 때 보통 스피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가를 보면 이 사고하고라는 거는 일단은 뭐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고 일단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부터 보통 먼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인간이 느끼기에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뭔가 약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기에라는 부분이 이제 뭐 감각이 이렇게 5개가 있을 텐데요. 내가 맛봤을 때 인공지능인 거, 내가 냄새를 맡았을 때 인간인 거 이런 거는 조금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각과 청각으로 일단은 먼저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시각적인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먼저 이제 청각이라는 것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 보이스 UI를 쓰는 어떠한 뭐 어떤 시스템으로 일단 보통 이제 뭐 아마존, 구글, 네이버, 삼성 다 이렇게 일단은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보이스 UI의 어떠한 그 특성이 일단은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뭐 구어 기반으로 명령하니까 야 불 좀 켜, 뭐 물 좀 꺼봐, 뭐 가스 차단기 켜줘, 뭐 이런 걸 편하게 이제 UI 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이제 물론 아까 제가 시각과 청각이라고 했지만 그 동안에 흔히 제가 가장 처음에 썼던 거는 어떤 이 눌러서 하는 뭐 버튼 같은 것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쇼컷으로 억세스를 해가지고 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는 거실 불 꺼줘, 어디 꺼줘 이런 식으로 차원을 좀 더 높여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손과 이제 눈이 좀 편해질 수 있다. 보지 않고 손 대지 않고 명령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아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라고 한 크게 5가지를 뽑자라고 하면 일단은 그 뭔가 휘발성, 그러니까 정보를 했을 때 금방 잊어버리거나 여러 개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대략 뭐 7개까지만 기억하고 그 이후는 기억을 못 한다거나 뭐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이 있고 간섭 현상이 있어서 막 시끄러운 곳에서 명령을 내릴 때 잘 안 먹히는 것들, 누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일단은 이렇게 집어내는 게 일단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했을 때 너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스피커로 틀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문자를 메시지를 읽어준다거나
그런다거나 이제 그 위에 휘발성에 연결되는 건데 이제 정보 자체가 이제 저해상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모호함을 표현도 모호해질 수 있고 듣는 것도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이제 심화 과정에서 VX 쪽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고 일단 그냥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 알려줘라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날씨는 어떠합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틀을 가지고 저희가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될 텐데요.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그 스피커에게 하는 말을 이제 유저 어터런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응답이라고 해서 리스폰스라는 이 표현들을 일단 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플레이를 뭔가 만드시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주석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날씨 알려줘라는 표현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뭐 몇천 개 이상 될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뭐 사투리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한글에서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그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계속 그 뭐 연구를 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자체가 사실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를 학습을 딱 시키게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이 서비스에서 쓰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 거야라고 예측을 해서 그걸 미리 훈련시키는 그러한 어떤 기제를 저희가 지금 이 플레이 빌드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어떤 말을 해서 할지 예상해서 훈련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시킨다인데요. 이게 뭐 학습을 시킨다 이런 게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 복잡한 부분들은 일단은 툴이 알아서 다 해주고요. 문장만 생성하고 어떤 것들이 정보이다라고 이제 찝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위에 부분 이렇게 훈련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유저 어터런스 모델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플레이를 이제 직접 개발하실 분들께서 일단은 만들어 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이건 자주 쓰는 거야라고 해서 그 넣어놓은 그 어떤 학습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가져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VX 영역이긴 한데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약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쓰는 것을 가급적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표현 자체가 이제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플레이 안에서 무언가를 켜는 어떠한 뭐 동작들을 두세 개를 넣는다라고 할 때 어디서는 학습 문장에다가 켜줘라고 쓰고 어디서는 틀어줘라고 쓰고 어디서는 들려줘라고 쓰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 말들은 잘 동작을 해요. 근데 이제 쓰는 사람이 그 실제 이제 플레이 사용자들이 여기서는 들려줘라고 해서 인식했으니까 여기서도 들려줘라고 하겠지라고 동작하겠지라고 했다가 안 먹힐 수가 있으니 이제 어떠한 그런 서술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면은 이제 그 다양한 패턴들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을 보면요. 이제 제가 VX 가이드라인 이렇게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이렇게 만들자라고 한 것들이 그걸 정리하니까 이래요. 근데 결국은 다 그냥 형용사거든요. 결국은 그냥 잘 해라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팁이랄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말씀을 더 드릴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VX 담당자 분께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 듣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초반에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를 드리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잠깐 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게 여기 개발자분들도 좀 있으시죠? 한 50% 정도 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비개발자이고요. 비개발자의 눈에 맞춰서 사실 좀 아시는 표현들이거나 개발적으로 뭔가 명확하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최대한 기획자의 눈에 맞춰서 일단 좀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그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겠는데요. 일단 그 플레이를 만들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상태가 일단 크게 5개가 나오고 이 상태별로 어떠한
그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건 상태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요. 혹은 다음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앞에가 이제 누구에 대한 그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예, 요 앞에 이런 구조,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 하위가 이제 또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면 아까 직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두 플랫폼의 구조가 저렇게 되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이제 말이 들어와서 그 음성이 음성 인식을 통해서 뭐 텍스트로 바뀌고 거기서 다시 이 그냥 텍스트로 막 나열된 말들이 이게 어떤 뜻일 것이야라고 의도나 어떤 정보들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엔진들이 그 다음에 엔진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응답을 해야 되니까 저는 순서를 통해서 이런 엔진을 통과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엔진에 대해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엔진들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저희가 어떤 플레이들이 이렇게 뭐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제 등록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플레이는 정의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어떤 조금 모호하게 이제 최소 서비스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스마트폰 같은 데서 이제 하나의 앱들과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만드는 게 플레이 빌더. 플레이를 만들고 빌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만들고 빌드하는 게 같은 말이긴 한데요. 저희 빌더에서 맨 마지막에 동작하는 게 빌드이고요. 빌드한 다음에 이제 심사 배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생성을 하고 뭔가 만드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빌드하고 나서요. 지금 플레이킷이라고 디벨로퍼스는 저희 사이트 이름이고요. 사이트 안에 가면은 메뉴가 몇 개 없는데 플레이킷이라고 이제 플레이를 어쨌든 뭐 만드는 도구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현재는 그 안에 이제 빌더가 들어가 있고 네 여기서 다만 저 플레이킷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본격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일단 만든 것들을 난 이렇게 만들었으니 심사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는 저희가 만든 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빌트인 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제 여러분 그 외부에서 이제 만들어 주시는 어떤 오픈 플레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얘들을 보면 오픈 플레이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매니저나 누구 DJ 같은 것들 어떤 컨텐츠를 담아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 이 누구 DJ는 4월쯤에 나오는데 저게 그 라디오 에피소드를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 플레이로 만들었습니다. 오픈 플레이 특성은 이제 딱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보케이션 네임이라는 게 있고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인보케이션 네임이라는 거는 그거를 깨우는 이름, 대표하는 이름인데 플레이 이름, 그러니까 적는 이름이랑 좀 다르게 아리아 같이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세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보케이션 네임이라는 걸 보면 이렇게 아리아라고 했을 때 일단 띵 하면서 깨어나고요. 그 다음에 누구 DJ 시작이라고 하면 어떤 인사말이 나오고 에피소드 들려달라고 하면 에피소드를 틀어주는데요. 위에 거 아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웨이크업 워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리아 말고도 팅커벨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DJ라고 해서 저게 이제 인보케이션 네임인데 저 이름을 얘기를 하면 누구 DJ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는 다른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누구 DJ에 대한 동작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카카오톡을 눌러서 이렇게 연 다음에 거기다가 대고 전화 걸어줘, 뭐 음악 틀어줘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카카오톡에 대한 동작만 하는 것처럼 약간 그 안에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르게 동작해서 인보케이션 네임과 명령어를 한 방에 얘기를 해서 바로 인사말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동작을 진행하게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션이라는 거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이 재생될 때 그 아리아에서 다시 깬 다음에 그만하면은 바로 종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인보케이션 네임과 시작이라는 말 혹은 어떤 그 인텐트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쓰는 어떤 명령어들을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세션이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만이라고 했을 때 세션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이 사이를 이제 세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세션 안에서 처리하는 명령어들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동작해야 될 것들 그만 뭐 조용히 해 뭐 종료 이런 것들은 이제 무조건 돼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세션 어느 세션에서건 다 동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발언을 펄백 처리된다라는 거는 플레이 만들면은 제일 처음에 정리해야 될 게 인사말과 그다음에 펄백에 대한 응답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제 나가는 응답
정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넣어 그 펄백 그 응답을 적어 놓으면 그리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요런 이제 구조를 이제 이렇게 펼쳐서 볼게요. 펼쳐서 보면 결국 어떤 하나의 플레이에 사용자 발화가 들어가서 응답을 내보낸다라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용자 발화가 들어왔을 때 일단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의도에 맞춰서 이제 기능을 뭐 불러내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한다거나 응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발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이거다라고 해서 이것만 일단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이래요. 이렇게 날씨 알려달라는 표현들이 날씨 질문이다라는 의도로 이제 캐치를 해서 그다음에 날씨 안내하는 기능을 하는 무언가를 불러 깨운 다음에 날씨는 뭐뭐 합니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앞에 거를 인텐트. 이거는 약간 이 업계 뭐 글로벌 표준 그냥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어디서든 이제 다 인텐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션이라는 건 약간 표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인텐트에 대한 어떤 동작을 하는 무언가 덩어리들을 이제 액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는 저런 어떤 그 영어로 된 이렇게 보통 이제 소문자와 점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코드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표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저 인텐트야라고 이제 넣었을 때요. 잘 보시면 위에 거와 아래 거가 좀 다른 게 날씨 알려주세요와 오늘 날씨 알려줘 혹은 삼성동 날씨 알려줘는 다르게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건 시간이고 요건 장소야라고 하는 것들을 발라내서 요것들을 따로 전달을 해줘야지만 이제 처리를 가능한데 이러한 부가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엔티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통 흔히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엔티티라는 거는 이제 이 어떤 집합과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요소들로 보자면 집합 전체를 엔티티 타입, 그냥 타입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안에 하나하나들을 엔티티라고 하는데 뭐 관행적으로 그냥 시간 엔티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가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요 문장과 어떤 놈들이 엔티티야라고 해서 인텐트는 뭐고 엔티티는 어떤 것이야라고 하는 게 이제 유저 어터런스 모델의 정의이고요. 생각보다 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다만 이제 이 문장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인텐트를 어떻게 할 거냐는 뭐 단순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그 뭐 치는 게 단순히 좀 많아질 수는 있는데 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이 이제 액션 정의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이제 빌더에 가보면 이제 가급적 쉬운 표현들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영어들이 막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되게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 이 여기 제네럴이라는 건 이 기본 플레이 정보들이니까 뭐 필요한 것들 가서 찾아서 쓰면 되는 거고 보통 저기는 잘 안 쓰게 될 거고요. 이제 유저 어터런스 모델을 정의하는 이 이렇게 영역과 액션을 정의하는 영역 사실 이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가 많긴 한데 이거는 그 편의를 위해서 그냥 여러 개 넣어 놓은 거지 뭔가 되게 할 것들이 단계가 많거나 그러진 않고요. 굉장히 이런 구조를 보면 되게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부가적 속성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유저 어터런스 모델이라는 거는 여기 음성인식과 언어 이해 쪽 엔진에다가 저희가 그 작성한 데이터를 던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실제 말을 했을 때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응답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틀리면 응답도 틀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 뭔가 이걸 수정을 하면 자동으로 그 훈련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거라 저장만 하면 자동 훈련이 바로 요청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션들은 이제 대화 처리와 언어 생성, 음성 합성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데 저희 이제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 저 DM 엔진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DM 엔진이 뭐야라고 뭐 전혀 모를 거잖아요. 저도 똑같았는데 이게 비슷한 이제 플랫폼 이런 도구들이 실제로 외부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큰 차이점은 이제 실제로 이런 의도일 거야라고 캐치하는 거는 다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개발자에게 넘겨서 개발자에서 그쪽 입후문 구성해가지고 뭐 응답을 결정해가지고 받아서 전달하는 딱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의사 판단
디시전 메이킹을 이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DM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는 이제 뒤에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액션을 트리 구조로 구성한다인 거고요. 네. 이렇게 날씨는 뭐뭐 합니다라는 응답을 놓고 일단 보자고 하면 이렇게 비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사실 높은 예이긴 한데 그냥 쉬워서 이걸로 예시를 잡았어요. 그래서 시간, 장소의 날씨는 뭐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네, 이제 플레이를 기준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저런 응답을 하게 하고 싶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실제 이제 동작하는 것들을 보자면 여기 시간과 장소는 여기서 끌고 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대로 쓸 수도 있고 한번 편집해서 내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명일, 뭐 어제, 오늘, 금일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그런 것들을 정규화해가지고 뭔가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선택하기 나름인데 일단 쉽게 그냥 여기서 끌고 가서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앞에 거는 채워질 수 있는데 뒤에 날씨 상태가 어떤지는 당연히 외부에서 뭔가 가지고 와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기획자고 이걸 쓰는 타겟도 일단 기획자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개발자는 뭐 어디 서버에서 어떤 API를 제공하니까 거기서 가지고 와서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 그 롤이 이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 플레이 안에서 뭔가 담아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뭐 네, 이름들을 써가지고 이제 어떤 그릇을 만들어서 정보를 담고 전달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터런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사용자의 말에서 가져오는 것들을 어터런스 파라미터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이제 백엔드 파라미터라고 해서 뭔가 백엔드에서 계산해서 혹은 어디선가 끌고 온 데이터들을 이 안에서 처리하는 것들을 백엔드 파라미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져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저 백엔드 프록시라는 어떠한 이 플레이에 대응되는 어떤 하나의 작은 서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서버에서 일단은 이 파라미터 필요한 값들을 다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고 만약에 롤로 굳이 구성을 한다고 하면 기획자는 네, 플레이에 대한 영역과 전체 이런 어떤 시나리오들을 짠다라고 하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에서 어떤 파라미터들과 저 프록시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크게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자면 이런 타임과 로케이션을 백엔드 프록시를 전달해서 거기서 알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스테이터스 값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인텐트와 액션 통과해가지고 뭔가 응답을 내보낼 때 저렇게 타임에 나시는 스테이터스다라고 하면 뭔가 되게 단조로운 답만 나갈 수 있고요. 아까 이렇게 뭔가 그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DM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시간을 특정한 경우 그래서 뭐 수요일 날씨 알려줘, 어제 날씨 알려줘, 3일 날씨 알려줘 이렇게 시간을 특정한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일단 간단하게 구분한다면 이렇게 액션을 2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액션을 이렇게 트리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트리는 이렇게 계층을 이제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네, 여러 계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로나 세로 깊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트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자면 트리는 네, 일단 날씨 알려줘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타임이 존재한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서 가서 타임이 존재하는지를 보고 타임이 없네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로케이션이 존재하는지를 보고 로케이션이 없으니 그 외의 경우 이렇게 해서 맨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빌드 안에서는 이제 디폴트 액션이라 그러고 이제 얘가 루트 액션, 여기 나머지 것들 이제 루트의 이제 브랜치다라고 해서 그냥 브랜치 액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브랜치 액션의 한 계층에서는 항상 한 놈을 디폴트로 설정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순서대로 판단을 해보고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요게 지금 현재까지 버전이고 저희가 요 동작하는 이 트리 동작을 조금 다른 것들 이제 하나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꼭 이렇게 이 트리 중에 한 놈만 선택하지 않고 여러 개를 선택해서 응답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단 그래서 현재 제가 어떤 도큐멘트나 이런 작성할 때 순서대로만 하고 한 놈만 선택하고 종료가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는 뭐 이렇게 당연히 만들 수도 있고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예를 놓고 볼게요. 그래서 타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 존재할 때는 내일이면 뭐, 오늘이면 뭐 이렇게 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현재 시간의 날씨를 찍어주고 내일이라고 하면 내일,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 서울의 날씨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거를 놓고 보자면 요 트리만 가지고 일단 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플레이 안에 이렇게 액션 구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요 놈이 이렇게 삼성동에 내일 날씨 알려줘라고 하면 이 플레이는 아까 이제 실제 발화가 들어오니까 NLU 이제 통과해서 인텐트는 뭐고 엔티티는 뭐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줄 거예요. 그럼 분석을 한 거가 플레이에 들어와서 야 인텐트는 뭐고 이제 엔티티가 뭐니까 네가 아까 설정한 요 파라미터 두 개에다가 내일이랑 삼성동이 이렇게 담겼어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요 값을 백엔드 프로시에 전달을 하고요. 백엔드 프로시에서 그러면 스테이터스에다가 저렇게 값을 담아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첫 번째 요 액션에 요 값들이 이제 담기게 돼요. 그러면 요 값들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걸 보면 타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다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서 내일로 가게 되고 내일 날씨는 스테이터스다 라고 하면은 아까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이 값을 담아 넣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 발화를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뭔가 바꿀 거야 라고 해서 로케이션을 넣어버리면 내일 삼성동의 날씨는 비가 올 예정이에요. 저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값을 가지고 일단 처리를 하는 거라 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네 요 액션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앞에는 루트 액션을 놓고 보면 루트 액션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겠죠.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를 더 자세하게 보면 트리거를 선택하는 게 있고 뭐 정보를 가지고 오고 예외 상황 아웃풋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크게 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를 선택한다는 건 이 액션이 이제 동작하게 되는 스위치가 뭘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방아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까 루트 액션의 경우에는 인텐트가 이제 루트 트리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가져오기는 파라미터 아까 정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을 그냥 뭐 타임 이 괄호 적지 않고 그냥 time 이렇게 적어서 이제 파라미터 이름을 그렇게 정의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뭐 내일과 뭐 역삼동이라는 게 조합이 되면은 응답을 절대 할 수 없다. 뭐 내일 청와대 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일의 청와대는 국가 기밀이어가지고 그런 게 컨스트레인트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걸 무조건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용자가 무엇을 말할지 모르지만 타임에 내일이 들어있고 로케이션에 청와대가 들어가 있으면 뭐 이제 에러 코드를 뱉어야 된다. 그러면 그 에러 코드를 정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네, 나중에 좀 심화 과정에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같은 경우는 그 액션이 응답을 바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아까 트리를 만들 수도 있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브랜치 액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예를 시킬 수 있죠. 응답을 야 네가 해라고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빌더에 보면 가장 복잡한 화면이 이 액션 정의하는 화면인데 이 빨간 것만 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트리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정의를 하고 예외 상황 처리하고 아웃풋 정의하는 거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 액션 이렇게 아까 구조에서 보면 이 A라는 액션은 네, 여기 있네. 네, 이 앞에 놈이 트리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인텐트가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브랜치 액션이 아웃풋이 될 거고요. 이 B 액션을 놓고 보자면 타임이 존재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트리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현재 날씨는 어떻다라는 일단 리스판스가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전체 툴 안에서 유저 어터넌스 모델 영역과 액션 영역을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거고 그 밑에 아까 찌끄레기 하나 있댔잖아요. 그게 이제 리스판스 필터인데 얘를 쓰는 게 이제 요거 약간 뭔가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여기서 이 케이스만 좁혀서 볼게요. 그러면은 타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현재 날씨,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에 맞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내일 날씨 알려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일 삼성동을 전달해서 받아올 때 스테이터스에 비가 올 예정이에요라고 만약에 했으면 이제 내일이 빠졌어요. 삼성동의 날씨 알려줘라고 하면은 내일이 빈칸으로 돼서 전달이 돼서 넘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올 예정이에요가 아니고 비가 오고 있어요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시제나
뭐 위치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복잡도가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백엔드에서 처리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 여기서가 아니고 여기서의 뭔가 그 개발 코드 안에 응답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얘는 이제 이 그 비개발자가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어떤 응답이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얘를 네, 03이라는 어떠한 뭐 나시 값, 뭐 1번부터 14번까지 뭐 했던 값을 받아서 그 값에 맞는 응답을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 일단은 백엔드 프로세서는 그냥 쉽게 그냥 03을 항상 내려주면 앞에 그 엔티티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어떠한 값을 전달했을 때 네, 여기에 이제 필터를 담아서 요 스테이터스에 그러면은 현재 날씨는 03, 내일 날씨는 03 이렇게 읽을 텐데요. 이제 필터라는 거는 단순히 1대1 변환하는 거라든지 혹은 여러 개를 하나로 변환하는 약간 뭐 노멀라이즈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터는 뭔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01이라는 게 들어오면 맑아요. 02가 들어오면 흐려요라는 어떤 필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앞에다가 아까 여기 적용을 시켜버리면 03이 들어왔을 때 변환돼서 비가 올 예정이에요 라고 해서 네, 이렇게 필터를 두 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 필터, 뭐 미래형 필터, 그러니까 미래 시제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 개발자는 알아서 그냥 코드만 전달해 주면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이 빌더 안에서 이 도구를 통해서 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파라미터를 아까 설명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어터런스 파라미터랑 백엔드 파라미터가 있고 이 파라미터들은 네, 아까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내일이라는 것만 보자면 그러면 이제 내일이라는 게 어떻게 이 파라미터 담기게 할 것이냐가 아까 설명드린 이 엔티티를 여기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제 네,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정보가 있었으면 얘가 엔티티 타입이고 이 하나가 엔티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엔티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것도 예상을 해서 이 DT데이라는 뭐 이건 제가 그냥 지은 이름인데 이제 요 뭐 데이라는 요 날 특성을 가진 놈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일단 집합을 만들면 요 안에 것을 무엇이 들어갈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 앞에 DT데이라는 엔티티 타입 이 예문을 적으면서 DT데이라는 것을 요 타임이랑 매핑을 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습할 때 혹은 요 뒤에도 제가 화면을 그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핑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엔드 파라미터는 없어요. 빌더 안에서 그냥 이름만 정의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엔드 프록시에서 그 정확한 파라미터 이름만 맞추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을 보자면 이렇게 트리가 있을 때 루트 액션에 된 것들은 이제 다 상속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정의한 것들은 실제로 화면에 여기에 들어가면 다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여기서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 하위에 이제 전달이 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상속받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액션끼리 루트 액션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받지 않고 당연히 따로 정의를 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냥 백엔드 파라미터인데요. 요거 말고 글로벌 파라미터라고 이름 붙여놓은 게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글로벌 파라미터라는 데 영역에서 정의를 하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다 보니까 백엔드 파라미터로 정의 안 하고요. 그냥 플레이 안에서 글로벌 파라미터로 그냥 다 정해 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터런스 파라미터는 현재 글로벌이 없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이제 추가를 하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저희 빌더 안에서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이 이제 뭐 액션이고 어터런스 모델이고 이런 거 말고 다른 차원으로 이제 보자면 직접 만드시는 커스텀이 있고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빌트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뭔가 메뉴가 더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냥 인텐트를 저희가 미리 훈련을 시켜 놓은 거, 엔티티 타입들을 미리 시간, 숫자 이런 것들을 몇 개 일단 넣어 놨고 이거를 한 방에 다 넣지 못하는 거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NLU 팀에서 이제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것부터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일단 그런 것들만 엔티티 타입을 지금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빌트인 액션이 있는데 이 빌트인 액션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웰컴 액션이 당연히 웰컴 메시지가 나가야 되니까 웰컴 웰컴 액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종료할 때는 이제 엑싯 액션 그리고 다시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그
방금 처리한 것들을 되풀이해 주는 것들은 저희가 자동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방금 말한 명령어가 다시 똑같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하고 동작을 하게끔 그렇게 되는 게 있고, fallback. 그래서 인텐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뭐 이제 날씨 플레이를 만들었는데 음악 틀어줘라는 이런 말들 했을 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 약간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뭔가 이제 날씨 플레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날씨 알려줘라고 했을 때 날씨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세션 안에서 이제 뭐 미세먼지는 어때라고 했을 때 미세먼지 얘기를 해주고 그만이라고 하면 종료하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두 가지는 이제 커스텀 액션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앞에 거는 웰컴 액션, 뒤에는 이제 엑시트 액션이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서 이 명령어만 플레이 만들 때 그냥 처음에 입력만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제가 처리가 되는데, 이제 세션이라는 걸 보면 굳이 치자면 이만큼 이제 이 세션의 영역인데요. 이제 알람 플레이를 만든다라고 하면 알람 플레이에서 뭐 알람 어떻게 해줘라고 했는데 알람 맞춘 다음에 뭘 또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은 약간 귀찮을 수도 있어서 나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플레이 개발자라고 했을 때 나는 알람 설정만 하고 그냥 바로 끝나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여기 아까 요거는 더 도와드릴 것이 있나요라고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이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종료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액션에서 리스폰스 작성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리스폰스의 문장 하나하나들을 일단은 저희 안에서 이제 프롬프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프롬프트의 유형을 그냥 종료로 설정하면 그 프롬프트를 읽어주고 그냥 딱 끝내버리고요. 대기를 선택하면 계속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만이라고 했을 때 종료합니다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당연히 종료 프롬프트이겠죠.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프롬프트를 대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 대기로 동작하게 되고요. 당연히 위에 것들도 대기 프롬프트가 되게 됩니다.